이제 어떤 시대적인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이 우리 부모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손주들이 되겠죠. 손주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투표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 후보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맞추겠는데 한번 저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뭐 이거는 저 자신인데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시는 브래드 데쿠스 박사인데 이분이 26년 전에 이 LA에서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 처음 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생명의 존엄성, 아까도 낙태 수술이었죠.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에서 무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종교 자유 이슈에 대한 거, 또 공립학교에서 부모의 권리, 그 다음에 생명의 존엄성, 이 낙태 수술, 아까도 얘기했죠. 프로 초이스하고 그 다음에 프로 라이프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아주 설명을 잘하셨는데 이 프로 라이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얘기고 이게 미국 헌법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제가 작년 2022년도 5월 달에 그 대법원에서 미 대법원에서 낙태 수술 그 법, 예를 들면 로 대 웨이드라고 1972년도에 그것이 통과됐는데 그것을 완전히 미 대법원에서 아예 그냥 거부시켜 가지고 이거를 각 주에대로 이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그 주법에 의해서 낙태법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기쁜 소식은 이 미국 중남부에 있는 그 주들은 뭘 또 발간했냐면 각 주마다 심장 박동법이라는 것을 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한 6주 정도 되면은 그 안에 태아가 심장이 뛰는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심장 박동법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것이 들렸을 경우는 절대로 낙태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주법에서 그걸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가 완전히 블루 스테이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가지고 이 선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에 와서 낙태 수술하라고. 그래서 교통비, 체류비, 그다음에 숙식비, 호텔비 이거 다 이거 지불하고서 심지어는 같이 데리고 오는 어린아이, 자기 이제 앞으로 이제 형제가 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들까지 보호하는, 그것까지 다 페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페이가 어디서 나오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텍스로 이게 다 충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미쳤어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브래드 데쿠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주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칸 라이브, 뭐 CNN, 데이트라인, MBC, 그 모닝 아메리카 이런 데 나와서 어떤 디베이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불러나가는데 이 사람의 말이 자기도 그래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변론을 그냥 성경 말씀으로 막 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변론하는 사람들이 다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는 성경적인 얘기 하지 말고 에트닉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얘기하지, 에틱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에틱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분이 항상 얘기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지 몰라. 이 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해서 우리 협회는 여기 나온 대로 Non-Profit 501c3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쭉 쭉 넘겨,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 이분들이 다 변호사들입니다. 쭉 넘어가시고, 여기 보죠. 지금 현재 미국 50개 주에 33개 주에
저희들이 이제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사무소가 43개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면 어떤 데 가서 이걸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은 내가 얘기하는 강의는 안 듣고 이 폰을 이걸 세고 있어요. 이게 과연 43개나 되는지. 예? 그러지 마세요. 이거 세지 마시고 이 얘기는 이거 표현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지금 현재 33개 주에 43개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변호사라도 이 미국은 50개 주에 그 주마다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돼요. 변호사님들이. 그래야 그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그럼 우리 태평양 법률에서 두 가지 일을 가는데 태평양 법률협회는 1997년 소외당하고 믿음 문제로 정부 또는 학교, 직장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불공평하게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분명히 목적이 있죠. 특히 PJI는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를 도왔으며 현재 미국에 여기는 1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2500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포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호사가 협력 변호사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각 주마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어리아마다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은 우리 협회가 어느 주에 특정한 주에 이렇게 소재되어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주는 거기에 있는 라이센스 받은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한 2,500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함께 읽지요. 다 보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면은 이미 다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주들하고 후세들이에요. 이 후세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여기 그 다음에 좀 보여주시죠.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계속 요건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많은 것을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맨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있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인데 이 친구가 그 학교 정문 밖에서 자기가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나오는 아이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 한 것 때문에 아이가 3번이나 정학 처분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러고서 나중에 그래도 아이가 전도를 하니까 이게 학생이에요. 학생이 전도를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너를 퇴학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것을 저희 협회 변호사가 그분을 이 학생을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변호를 해 가지고 결과를 얘기한다면 4년 싸웠어요. 4년 싸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면 이 학생을 승소할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좋은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게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소송을 다 통합교육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제 4년 동안 명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장학금까지 다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니면 이게 소외당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저 아유 참고 내가 참지 그러고서 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이런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맡아줄 변호사가 없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내가 심지어는 공립학교에서 부모가 우리 학생이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컴플레인 하는데 그 편지 한 장 써주고 해도 우리가 300~400불씩 변호사님들한테 지불을 해야 그분들이 써줍니다. 근데 저희 협회에서는 절대 없어요. 일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법원 행정을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돕고 있어서 그래서 세 가지 예언이야. 뭐냐면 종교 자유하고 부모 권리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존엄성.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목회자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소수자들이 LGBTQ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결합을 위해서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례를 부탁했을 때 내가 내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주례할 수 없다. 그러면 소송이 그쪽에서 소송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다치십니다. 목사님이 다치셔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정관에 아까도 우리 목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경적인 결혼관과 또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갖다가 그 신조 안에다 집어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론과 교회론과 이런 덕트린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두 가지 내용을 더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결혼관과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 요거를 해놓으면은 목사님도 보호되고 교회도 보호되고 다 이게 프로텍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있고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남자가 교회 들러서 내가 화장실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부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다 사용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 화장실 자기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성전환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환자가 얘기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도 역시 교회에서 이런 그 신조 안에 성경적인 결혼관과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기록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제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도 지지만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 턴 넘어가세요. 또 하나 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우리 협회에서 다루는 그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곳에서 만약 의문이 있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희한테 연락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부지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위한 부지 구입이 적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교회의 새 부지에 건축을 하든 아니든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세워놓은 갖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합법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들이 각자 건축 또는 증축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허락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교회가 증축을 해야 된다. 뭐 이랬을 때 그 카운티나 시정부가 굉장히 많이 제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 제재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거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직원 관리에 대한 이슈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직원들의 부정적 도덕상의 문제, 행동에 관한 문제 또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미국 IRS에서 성직자, 예를 들면 클러지라고 얘기하는 그 데피니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뿐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IRS에서 클러지라는 그 캐테고리에 들어가고 부목사님들은 다 그냥 스태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의 그 교회의 책임자는 이제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책임자는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책임자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고 왔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를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해고를 시켜두거나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두게 하면 이 사람들이 순순히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교회에다 소송을 해버려요. 차별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협회가 나서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malpractice라고 있잖아요. 의료 malpractice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malpractice가 있는데
변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미국 안에서 성직자 malpractice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에 대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아니면 저 레바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이 malpractice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의 경우에 이제 저 예를 들면 이 목사님 교회 안에 다른 부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이 목사님과 교회의 신조와 아니면 그 덕트린에 어긋나는 일을 갖다가 자기 온 시간에 신문, 로컬 신문에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갖다 그 사람이 그 논피를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파이어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교회의 신조하고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목사라는 사람이 오히려 도리어 수를 하게 되버려요.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협회에다 연락하시면은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무상으로 이제 변호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와 정치 활동인데 여기에다 한 가지 빼놓은 건 뭐냐면 그 존슨스 수정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존슨스 어멘드먼트, 존슨스 어멘드먼트라는 게 있는데 존슨스 수정 헌법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의 경우에 내가 누구 공화당 누구를 선출하고 싶거나 어떤 이슈를 하고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느 한 특정한 사람만 만약에 초청한다면 그게 법에 걸려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IRS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그 세금 공제 혜택을 말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공화당의 어떤 입후보자를 내가 단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민주당, 뭐 자유당, 무슨 아니면 그 녹색당 할 것도 인디펜더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 안에 그걸 할애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존슨스 수정 헌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강단에서 얼마든지 내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나는 누구를 지지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해도 이건 여러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존슨 수정 헌법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치 활동은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게 뭐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갖다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저 목사님 얘기했을 때 그 저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저 트랜스젠더나 이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목사님 잘 보셨어요. 죽을 때까지 투약을 해야 돼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성소수자들을 다 몰아내 버렸어요. 군대에서. 왜냐? 군인은 이런 병자들이 군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그것이 그의 논리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 와가지고 이게 또 다시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이번 11월 달에 여러분들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솔솔솔이 한국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게 뭐냐면 여기 아동보호부 검시관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르기 전에서 여기 보면 CPS라는 게 Child Protective Service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말 그대로 보면은 상당히 아동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좋게 얘기하는데 이 정말 아주 악스러운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보고가 들어가면 이유 불문하고 애들 뺏어갑니다. 애를 뺏어가가지고 어떤 심할 때는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에 못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한 가지 예를 시간 많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오렌지 카운티의 가장 큰 교회요. 그 큰 교회의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여자아이를 낳아가지고 한 5개월 되나 4개월, 5개월 정도 됐는데 이 아이를 목욕을 시키려고 마스터 베드룸 위에다 이렇게 놨는데 가운데 놔야 되는 아이를 갖다가 조금 간역으로 이렇게 아이를 갖다 놨어요.
그러고서 엄마는 가서 욕조에서 물을 틀어놓고 이제 물을 이제 데우는데 애가 거기서 뒤집은 거야, 처음으로. 처음으로 뒤집었는데 한 번 뒤집으면 되는데 이게 한 번 뒤집고 또 뒤집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어. 근데 침대가 카펫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그냥 맨 처음 어떻게 어떨 줄 몰라가지고 애를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루 지나니까 요 이마에 골프공 반 맞은 사이즈만한 이 혹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의사하고 간호사들은 가정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개념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의사도 초짜들이 많이 오니까, 죄송합니다, 의사한테 초짜라고 해서. 이 가정에 대한 밸류나 가치관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CPS에다 연락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CPS 요원들하고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소셜 워커하고 이 젊은 부부를 만나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잘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훈방 조치로 끝났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이를 이제 차일드 어뷰즈로, 아동 학대로 신고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집에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공립학교 갈 때 성경을 지참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미국의 헌법을 통해서는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문제 있는 교인에 인도하는 방법. 이 세미나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내분을 가지고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협회에서는 교인과 교인, 크리스찬들끼리의 그 소송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내분도 맞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가 전반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하고 교회에 당회가 있으면 당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또 목사님이 이제 어려움 없이 이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목사님들에게만 하는데 보통 대개가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많이 주장을 하는데, 이제 성도가 이제 소위 이제 가톨릭 교회를 얘기한다면 고해성사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한 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고해성사를 했을 때에 그 신부는 이 법정에 섰을 때 그걸 얘기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게 비밀스러운 건데 무엇이 비밀스러운 것이고 또 무엇이 비밀스럽지 않은 것인지를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를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자가 구타하고 뭐 여자가 구타당하고 뭐 이런 얘기는 통상적으로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이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얘기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법원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신앙 선포인데 이건 전도하는, 노방 전도하는 얘기인데, 노방 전도했을 때 특별히 이번에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확인된 건 아닌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그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프로세스 하려는 프로포지션이라고 있잖아요. 법 제의안이 있는데 거기에 서명 운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서명 운동 하시던 분이 몇 분이 거기서 연행되어 갔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건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그분들이 어디서 했느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공장소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H마트 앞에 있는 것은 공공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주차장은. 근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전도를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매니저먼트나 아니면은 주인한테, 지주한테 가서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도 됩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그 길가 있잖아요. 보도는 공공장소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얼마든지 확성기 되고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이제 종종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청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시위하잖아요.
근데 그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 청사 안에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공간 안에는 그건 주정부의 그 프라포르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나 아니면 인도에 이렇게 봤을 때 거기서 피켓을 드는 것은 그 장소는 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심각한 행동인데 만약의 경우에 문제 출석자와 교회 안전을 위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합니다. 자,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교회에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무슨 뭐 선교 모금으로 해서 뭘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 사람들이 딱 꼬집어서 내가 몇 번 했냐 그렇게 따지는 않지만 이것이 만약에 5년 6년 계속 이게 줄기차게 된다 그러면 IRS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그 어디스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금을 이제 펀레이징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디너 파티를 해서 그러면 디너 파티에서 보통 대회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25불씩 차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음식값이 한 10불 아니에요. 그 음식값 10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텍스를 내야 돼요. 네? 그 대신에 나머지 15불은 이거는 이건 뭐랄까 헌금이 저거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해요. 아래에서 얘기하면서 음식을 여기서 만들어서 팔아서 이것을 사람들이 앉아서 먹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된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거 같지만 이제 선교금 마련 골프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20불이라 그래요. 그러면 120불인데 티값 티어프하고 이거 빼면 그 60불이라고 그러면 그 60불에 대한 거기에 대한 텍스를 내시. 원래 IRS에서. 근데 이게 누가 뭐 했다 이래가지고 저기 하는 건 아닌데 이 오렌지 카운티의 저 중간 사이즈 교회 중에 하나가 보통 한번 그 바자회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하면 한 5만 불, 6만 불 순이익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고소를 하면 되는데 제가 또 고소를 못해요. 이게 마음이 약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협조라고 안 해요.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팔다 남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남은 거 재고품들을 다 가져와서 옷이나 구두나 가방이나 이거 다 가져와가지고 교회에다 풀어놓고서 싸게 팔고 교회하고 반타작을 해요. 이익금을. 이건 불법이에요. 이거 한번 걸리게 되면요. 정말 걸립니다. 근데 IRS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선교금 때문에 이렇게 모으는데 뭐가 잘못되냐면 야 선교금은 네가 그냥 선교금 내면 되지 왜 음식을 파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얘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이 성경에서도 너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성경적으로 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한 45분 정도 강의할 수가 있고 15분 정도 Q&A 질의응답하면은 1시간 안에 그 이슈마다 끝낼 수가 있고 요즘은 이제 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청을 하게 되면요 5, 6가정만 모아놓으면요 줌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강의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섹스 에듀케이션이나 뭐 이런 일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네? 이 책을 썼는데 동성애 합법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이것은 내용은 어떤 원리 원칙만 쓴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그 케이스 스타디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썼거든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 안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책방에서 사시면 훨씬 싼데 제가 선교하는 의미에서 권당 20불씩 하는데 오늘 10권밖에 안 가가지고 그냥 필요하신 분은 또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선교하시고 사역 돕는 쪽에서 여러분들 20불씩 권당 20불씩 하면 되겠습니다. 10권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클립 하나,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하나 넘겨주시고,
요거 한번 요 짧은 동영상인데 하나 보시고요. In a war, the most strategic place to be is behind enemy lines. It leaves your opponent exposed, vulnerable. It positions you to gain ground, to build momentum, and ultimately to have victory. But to infiltrate the opposing line, you need soldiers willing to take on the risk. In America today, the blue wall is that line, and we are those soldiers willing to take the risk to protect your freedoms. We provide cover for the medics, pastors, churches, parents, families, businesses, men and women, and other ordinary people who live their faith boldly. We've been behind the blue wall for over 30 years, defending more people on the West Coast for free than any other ministry of its kind. But now we have an opportunity to go even deeper into opposing territory where the most secular cultures thrive. We have our sights on Washington and Oregon. Just this year, we've sent an attorney to Portland, Oregon, to provide protection for the people there. But we have to do more. New York, Jersey City, Seattle, Denver, Chicago, Detroit, Philadelphia, El Paso, Las Vegas, Columbus, Miami, Minneapolis, Baltimore.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In a war, a soldier's willingness to fight isn't enough. He needs equipment and ammunition and body armor. That's where you come in. It takes an army of support to win freedom. Why not join us to help us win? We only need $25,000 to start each outpost in blue, secular cities across the nation. If you give, you get to choose which city we go to next. Let's work together and provide people of faith the cover they need to work for the flourishing of their cities.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 목사님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있고 사무실이 바로 여기 가든그룹에 있습니다. 헤드코어가. 그러니까 가깝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연간 2만 5천 불만 조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리에 저희가 그 추가로 사무실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 캘리포니아에는 6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고요. 워싱턴에는 4개가 있는데 하나 더 애드가 됩니다. 워싱턴 주에. 그만큼 거기가 너무나 죄악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서 저희가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런 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돕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